자, 수열 이제 두 번째 시간 등비 수열이고, 등비 수열은 아까 제가 그 뜻을 얘기했었죠. 비가 같은 수열이다. 등비 수열 보면은요, 뭐 이런 거 있겠죠. 예를 들어서 1, 2, 4, 8 이렇게 나가는 거, 16 이렇게. 어떻게 나보세요? 1대 2나 2대 4나 같죠. 또 2대 4나 4대 8이나 8대 16이나 다 똑같잖아요. 그럼 거꾸로 2대 1이나 4대 2나 4대 2나 8대 4나 그렇죠? 비가 같은 수열이다. 그러니까 여기도 등차 수열처럼 비가 같으면 어떤 그 공통적인 비가 있을 거다. 그걸 우리 공비라고 하고, 공비는 보통 별명이 R로 씁니다. 알겠죠? 공비는 보통 R 이렇게. 그러면은 이 공비도 또 정의돼야 돼. 그럼 어떻게 정의되느냐? 공비는 어떤 항을 그 앞 항으로 나눈 걸로. 아까 등차 수열은 어떻게 했어요? 공차를 어떤 항에서 그 앞 항을 뺀 걸로. 등비 수열에서 공비는 어떤 항을 그 앞 항으로 나눈 거. 그러니까 2를 1로 나눠도 돼. 2. 4를 2로 나눠도 2죠. 8을 4로 나눠도 2. 16을 8로 나눠도 2. 그래서 여기서는 공비는 2가 된다고 그래. 그러다 보니까 등비 수열은 계속 공비를 곱해가는 거야. 아까 등차 수열은 계속해서 공차를 더해가는 수열이죠. 등비 수열은 계속해서 공비를 곱해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다 2를 곱하니까 이게 나오고, 2를 곱하니까 이게 나오고, 2를 곱하니까 이게 나오죠.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등비 수열은 계속해서 공비를 곱해가는 그런 수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등비 수열도 우리가 일반항을 유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일반항보다도 먼저 등비 수열의 항들끼리 관계식을 잘 봐. 등비 수열은 계속 공비를 곱해가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첫 번째 항이 A잖아요? 그리고 만약 우리 공비를 R로 놓자. 공비를 갖다가 R로 놓자. 그러면은 공비를 R로 놨을 때는 여기다 R을 곱하니까 두 번째 항은 A 곱하기 R이 돼. 세 번째 항은 또 R을 곱하니까 AR의 제곱이 되겠지. 또 R을 곱하면 AR의 3승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등비 수열은 이와 같이 계속 공비를 곱해간다. 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거 볼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등비 수열은 계속 공비를 곱해가기 때문에 우리 공비를 R이라고 넣는다면 다섯 번째 항에다가 공비를 5번 곱하면 어떻게 될까? 다섯 번째 항에다가 공비를 곱하면 다음 항에 다음 나오는데 5번을 곱하게 되니까 몇 번째 항에 나와요? 10번째 항에 나오게 되죠. 무슨 얘기죠? 또 만약에 두 번째 항에다가 공비를 갖다가 3번 곱했다. 두 번째 공비를 3번 곱하면 공비 곱할 때마다 한 칸씩 뒤로 가는 거죠? 두 번째 항에 공비 3번 곱하니까 몇 번째 항에 나와요? 5번째 항에 나온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떤 두 항이 주어지면 두 항 사이에 우리가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알 수 있어. 그러다 보니까 봐요. 세 번째 항은 5가 된대요. 세 번째 항은 5가 되고 만약에 다섯 번째 항은 뭐 20이 된다. 이랬을 때. 공비 찾기. 응? 그러면 세 번째 항은 5가 되고 다섯 번째 항은 20이 돼. 공비가 얼마냐? 그러면 세 번째 항과 다섯 번째 항의 관계를 봐야 돼. 세 번째 항에 다섯 번째 항에 되려면 공비를 몇 번 곱하는 거야? 2번. 그러니까 결국 여기 5에다가 R 제곱을 곱해서 20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여기 세 번째 항 5에다가 공비를 2번 곱하면 다섯 번째 항 20이 나온다는 얘기야. 여기서 R 제곱은 4가 나오죠. 그죠? 여러분 이제 눈으로 봐도 세 번째 항하고 다섯 번째 항 관계를 보니까 공비를 2번 곱해서 5가 20이 됐구나. 5가 20이 됐다는 건 4를 곱했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공비가 R이라면 여기서 R의 제곱이 4가 나온다 이런 얘기. 여기서 R 값은 하나가 아니에요. 제곱에서 4가 나오면 2가 될 수도 있지만 또 뭐가 될 수도 있어요?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공비가 이런 경우는 양수도 가능하고 음수도 가능하죠. 그래서 공비가 둘 다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그럼 이런 문제에서 만약에 모든 이제 공비는 양수다 이렇게 주어지면, 노골적으로 공비가 양수다 이렇게 주어지면 그건 당연히 이건 빼야 되겠죠. 그런가 하면 모든 항이 양수다. 모든 항은 우리가 일반항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AN이 0보다 크다는 것은 이 수열의 모든 항이 양수라는 얘기야. 모든 항이 양수라는 것은 공비가 양수라는 뜻이 돼요. 왜냐하면 공비가 음수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공비가 음수가 되면 항이 번갈아서 바뀌게 돼 있어. 봐. 첫 번째 항이 3인데 만약 공비를 마이너스 2라고 그래봐요. 공비가 마이너스이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하니까 마이너스 6이 나오지. 또 마이너스 1을 곱하니까 12가 나와.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마이너스 24가 나와. 그래서 공비가 음수인 경우는 이렇게 항의 부호가 번갈아서 바뀌게 돼 있다. 부호가. 무슨 양이죠? 그러니까 모든 항이 양수다 그러면 공비가 음수는 아니다. 그럼 방금 같은 경우 R 제곱이 만약에 뭐 4가 나왔다 했을 때 여기 공비는 R은 2만 택한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제 이 정도를 알아놓고요. 그렇다면은 등비 수열은 계속해서 공비를 곱해 가는구나. 이 성질을 이용해서 일반항을 한번 유도해보자. n번째 항.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두 번째 항이라는 것은 첫 번째 항에다 공비를 한번 더 곱한 거고, 세 번째 항은 어떻게 될까? 첫 번째 항 기준이라면. 세 번째 항은 첫 번째 항 공비를 몇 번 곱한 거야? 2번. 네 번째 항은 어떻게 되겠어요? 네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공비를 몇 번 곱해요? 3번 곱해주면 네 번째 항이 나오겠지. 이런 과정을 보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서 일반화시키면 등비 수열의 n번째 항은 어떻게 되느냐?
첫 번장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첫 번장에다가 공비를 몇 번 곱해야 되냐 이런 얘기야. 잘 비교해보니까 어때? 두 번장은 첫 번장에다 공비를 한 번 곱하면 되고 세 번장은 첫 번장에 공비를 두 번 곱하면 되니까 여기 나오는 지수가 이 항번호보다 1이 작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등비수의 n번장은 당연히 첫 번장에다 R에 몇 승이 되겠어요? n-1승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시하겠죠? 그래서 등비수의 n번장은 A 곱하기 R의 n-1승이다. 이 정도를 알아두세요. 그러나 이거보다는 등비수열은 원래 계속해서 공비를 곱해간다. 그 성질을 이해해두는 것이 훨씬 중요하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등차수열에서는요. 등차수열에서는 n번장을 구하면 n번장은 n에 관한 1차식이다. n에 관한 1차식이고 여기 n의 개수 얘가 공차가 된다. 이걸 아까 봤고요. 첫 번장은 여기 n 대신에 1을 대입하면 된다는 걸 알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등비수열의 일반항도 한번 분석을 해보자 이거야. 이 등비수열의 일반항은 지금 보면 a 곱하기 r의 n-1승 이렇게 돼 있어요. a 곱하기 r의 n-1인데 여기에도 보니까 문자가요. a도 있고 r도 있고 n도 있어. 그러면 우변에 보니까 문자가 a도 있고 r도 있고 n도 있는데 여기서 첫 번장하고 공비는 변하지 않는 거야 이게. 이건 상수죠 상수. 결국은 여기서 바뀌는 것은 항번호 n이 바뀜에 따라서 n값만 변하는 거야. 그래서 문자는 여러 개 보이지만 실제로 a하고 r은 상수단 점을 명심하고요. 그럼 결국 등비수열의 n항, 일반항도 n에 관한 식인데 그럼 등비수열의 일반항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등차수열 일반항은 n에 관한 1차식이다 그랬잖아요. 등비수열은 지수애가 n에 관한 1차식이 오는 거예요. 알겠죠? 등비수열은 지수애가 n에 관한 1차식이 와 있으면 아 이건 등비수열 일반항이구나. 지수의 n에 관한 1차식이 와 있으면 아 이거 등비수열 일반항이구나. 근데 얘를 한번 분석을 해보자. a 곱하기 r의 n-1승은 a 곱하기 r의 n-1승은 r의 n승 곱하기 r의 -1승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죠? 등비수열 지금 보시면은 a 곱하기 r의 n-1승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에서는 a 곱하기 r의 n승 곱하기 r의 -1승 이렇게. 왜냐면 어차피 곱하면 지수끼리 더한다 그랬잖아. 그래서 등비수열의 일반항을 쪼개보면 이렇게 쪼갤 수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중에서 이 a나 r이라는 건 다 상수야.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공비를 한번 찾아봐. 만약 우리가 등비수열의 일반항이 있는데 이 등비수열의 일반항에서 한번 공비를 찾아본다면 이걸 가만히 봐요. 보니까 여기에 n이 있는데 n의 미수가 공비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등비수열에서는 n의 미수를 찾으면 그 n의 미수가 바로 이게 공비다. 얼마나 요긴한지 몰라. n의 미수가 공비다. 지금 일반항 분석해보니까 나왔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앞으로는요, 일반항이 딱 주어졌을 때, 일반항 an이 만약에 5 곱하기 3의 2n-1승. 이걸 딱 봐. 그럼 이건 보니까 지수의 n에 관한 1차식이 와 있어. 지수의 n에 관한 1차식이 와 있으면 이건 등비수열의 일반항이구나. 그러면 이게 등비수열이라면 공비는 얼마냐? 공비는 아까 어떻게 구한다고요? n의 미수로 구한다. 그런데 여기서 n의 미수를 구하려다 보니까 이런 형태로 쓰겠지. n의 미수를 구하려다 보니까 이건 5 곱하기 3의 2n-1승은 3의 2n승 곱하기 3의 -1승하고 똑같아요. 근데 이렇게 동의하세요? 이런 상태에서 n의 미수는 어떻게 찾느냐? 지수 법칙에서 공부했어. 3의 2n승이면 3의 제곱의 n승이야 이게. 되겠죠? 그거 곱해서 2n이 나오는 거니까. 하다 보니까 아까 우리가 등비수열 일반항에서는 n의 미수가 공비라 했는데 여기 쭉 보니까 n의 미수는 3의 제곱 9가 돼. 그래서 공비는 9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는 걸 여러분이 한번 몇 번, 한 서너 번만 연습해보면 바로 함수한 처리가 되는데 n의 미수가 뭔가 했더니 등비수열 일반항에서 이 n이 붙어있는 밑에다가 n의 개수승을 해주는 거야. 그렇지? 그럴 수밖에 없잖아. n의 미수가 3의 제곱인데 이게 보니까 밑에 n의 개수승이야. 그래서 앞으로는 일반항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딱 우선 첫 번째 볼 게 뭐냐? 지수의 n에 관한 1차식이 와 있다. 지수의 n에 관한 1차식이 와 있다. 그러면 이건 등비수열의 일반항이구나. 공비는 얼마냐? 공비를 갖다가 바로 찾는 방법. 공비는 n의 미수인데 그 n의 미수는 밑에다가 n의 개수승을 해주면 된다. 그래서 공비는 3의 제곱이니까 얼마 되겠어요? 9가 돼. 그러면 첫째 항은 어떻게 구하느냐? 첫째 항은 쉽지. 어떤 경우든지 n번 짱이 있으면 첫 번째 짱은 n 대신에 뭘 대입하면 돼요? 1을 대입하면 돼. n 대신에 1을 대입하면 되니까 여기 1을 집어넣게 되면 5 곱하기 3에 n 대신에 1이니까 1이 되잖아. 그러니까 5, 3에서 첫 번째 짱은 얼마? 15. 그래서 일반항을 더 이상 쪼개지 않고도 딱 본 다음에 이거는 공비가 9가 되고 첫 번째 짱이 15인 등비수열의 일반항이구나. 이걸 찾을 수 있어야 돼. 우선 무슨 알겠죠? 다시.
이러다 보니까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일반항이 아주 심플하게 3의 n승 이렇게 주어질 때, 이렇게 주어지면 지수의 n에 관한 1차식이 와 있잖아. 지수의 n을 1차식이 하니까 이게 등비수의 일반항이 맞아. 되겠어요? 일일이 나열하지 않더라도. 공비가 얼마냐? 공비는 n에 미수니까 바로 3이지. 첫 번째는 얼마냐? 첫 번째는 n 대신에 1을 대입하면 되지. 1 또 역시 얼마야? 3. 그래서 공비하고 첫 번째이 같은 경우, 공비와 첫 번째이 같은 경우 일반항은 이렇게 심플하게 나오니까 이거를 굳이 복잡하게 보지 말고 그냥 본 상태에서 이거는 첫 번째이 3, 공비도 3인 등비수열 일반항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자, 그럼 다시 만약에 수열해놓고요. 수열해놓고 여기에 2분의 1의 n승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지수에 이렇게 n에 관한 1차식이 와 있구나. 등비수열을 이루는구나. 공비는 얼마냐? 2분의 1이다. 첫 번째이 얼마냐? 2분의 1이다. 이렇게 처리하면 돼. 다만 여기에서 이제 3의 n-승 이렇게 돼 있으면 3의 n-승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서 공비는 지수의 n에 관한 1차식이니까 등비수열 일반항이야. 공비는 n의 미수인데 n의 미수는 아까 미세다 n의 개수승이라 있어. 근데 n의 개수가 1이나 마찬가지지? 공비 얼마 되겠어요? 3이 된다. 다만 첫 항은 다르겠지? 첫 항은 3이 아니라 n 대신에 1을 대입하라 했어요. n 대신에 1을 집으니까 1에서 1 빼니까 0이야. 모든 수형승은 얼마입니까? 1. 그래서 첫 번째 항은 1이 되고 공비가 3인 등비수를 이룬다. 그래서 일반항을 딱 보면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이거 등비수열 일반항인데 공비는 얼마고 첫 번째 항이 얼마고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하나만 더 물어보고 가겠어요? 만약 3의 2-n승 3의 2- 이런 수열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수열하고 이렇게 했을 때 이 안에가 일반항이다. 지수의 n에 관한 1차식이 와 있다. 등비수열 일반항이구나. 공비를 구하라. 공비를 구하라. 공비는 미세다가 n의 개수승이야. 3에다가 몇 승을 해야 되겠어? 2-니까 n의 개수가 지금 현재 -1이지? 그러니까 3의 -1승. 3의 없으니까 공비는 얼마가 된다? 3분의 1이 된다는 얘기야. 첫 번째 항 구하라. n 대신에 1을 집어넣으면 돼. n 대신에 1을 집어넣으니까 3의 1승이지. 첫 항은 3, 공비는 3분의 1인 등비수열의 일반항이다. 이렇게 나올 수 있어야 돼. 여기까지서 일단 등비수열의 일반항을 마치겠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일반항 구할 때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등비수열의 n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공비를 몇 번 곱한다? n-를 번 곱한다. 이런 그 일반항 공식이 있다는 것을 알아도 돼요. 무슨 얘기겠죠? 네. 자, 그 다음에 등비수열에 이제 합을 들어갈 거예요. 등비수열 합을 들어갈 텐데 이 등비수열의 합을 구하는 과정은 제가 유도를 해줄 거예요. 명심해서 잘 보시고요. 자, 우선요. 그 전에 이제 기초사항이 하나 있는데 아까 우리가 이런 수열이 있었죠. 이런 수열. 다 똑같아. 이걸 우리가 등차수열로 봤을 때는 계속해서 등차수는 공차를 더해가는 거지. 이때는 공차가 얼마? 0이 되는 등차수열이야. 등비수열로 볼 수도 있다. 등비수열은 계속해서 공비를 곱해간다 했지. 다 똑같아. 다 똑같으니까 이런 건 우리가 뭐 수열 3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그죠? 그런데 이거는 3333 나가다니까 n번째 항도 3이 나올 거야. 근데 등비수열은 계속해서 공비를 곱해간다 했어. 얼마씩 곱해가고 있어요? 1씩 곱해요. 1 곱해요. 그러니까 이럴 때 공비가 1인 등비수열 볼 수도 있다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합을 구할 때 있잖아요. 여러분 그 짱구가 아닌 다음에 3이 쭉 나가. 3. 이게 등차든 등비든 관계없이 n항까지 합을 구하라. n항까지 합을 SN 이렇게 쓴다 그랬어요. SN, n항까지 합. 1항에서 n항까지 합이라는 뜻입니다.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SN은 1항에서 n항까지 합이에요. 근데 이렇게 돼 있을 때를 우리가 등비수열로 본다면 이게 공비가 1인 등비수열이잖아. 이런 거에 n항까지 합. 이거를 갖다 n개를 더하라는 거야. 공식이 필요합니까? 3을 10개 더하면 얼마예요? 30이고 100을 더하면 100개를 더하면 300이지. 그걸 누가 공식으로 구하냐고. 그러니까 3을 n개 더하면 당연히 3n이 되겠지. 그러니까 등비수열의 합을 구할 때도 합이 이런 꼴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공식이라기보다도 문제도 안 나오겠지만 여러분 참고로 봐두세요. 공비가 이런 경우는 모든 항이 똑같아. 그러니까 100항까지 합을 구하라. 300이지. 1000항까지 합을 구하라. 3을 1000개 더하니까 3000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지금 이런 경우가 아닌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게 등비수열의 합 공식이라는 거예요. 그 등비수열의 합 공식을 유도하는데 지금 잘 보라고. 공비가 1인 경우는 일단 제외시킨다. 그러면은 우리가 등비수열의 첫 번째 항을 A, 공비를 R이라고 하면 A. 그 다음 두 번째 항은 뭐가 되겠어요? AR. 세 번째 항은 AR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걸 n항까지 더하라. 그럼 n번째 항은 아까 등비수열 n번째 항 유도했는데 첫 번째 항에다가 n번째 항에 되려면 공비를 몇 번 곱해요? n-1번 곱하면 n번째 항이 나와.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더한 게 바로 등비수열의 1항에서 n항까지 합이야. 그럼 우리가 1항에서 n항까지 합을 만약에 SN이라고 이렇게 놔보자. 이렇게. 되겠어요? 그럼 여기 SN이 뭐예요? 첫 번째 항에 A. 공비가 R인 등비수열에 몇 항까지 합? n항까지 합. 맨 끝에가 일반항 n항이 나와 있잖아. n항까지 합. 이걸 한번 유도를 해보려고 그러는 거야.
되겠습니까? 자, 근데 여기에서 이런 방법을 씁니다. 이 합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러나 여러분은 유도하는 게 아니라 외워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비교적 쉽게 외우기 위해서 한번 제가 유도를 해주는 거예요. 자, 이 식에다가 양변에 공비를 곱해요. 됐습니까? 양변에 공비를 곱하는. 공비 곱한 거를 갖다 곱한 결과를 위에 써도 되고 밑에 써도 돼. 그럼 뭐 편하게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양변에 공비를 곱하면 공비가 지금 보니까 뭐예요? R이죠? 양변에 R을 곱해. R 곱하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SN에다가 R을 곱하니까 R 곱하기 SN 이렇게 되고요. 여기도 이제 전부 R을 곱해야 돼. R을 곱하는데 곱하면 한 칸씩 오른쪽으로 써. 그럼 여기다가 R을 곱하면 AR이야. 여기다 쓰는 게 아니라 한 칸 오른쪽으로. 여기다가 R을 곱하면 AR 제곱이야. 그걸 한 칸 오른쪽으로. AR 제곱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다 R 곱하고 R 곱한 걸 쭉 썼지? 하다 보니까 맨 나중에 여기에 R을 곱해. 여기 R을 곱한 건 뭐가 되겠어요? AR의 n-1승인데 거기다 R을 한 번 더 곱하니까 n승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현재 이런 식이 유도가 돼. 그럼 원래 지금 우리가 구하려는 게 첫 번째 장에 A고 공비가 R인 등비수열의 n항까지 합 SN을 구하려고 그러는데 이걸 구하는 과정에서 양변에 공비 R을 곱한다. 곱하는데 한 칸씩 오른쪽으로 쓴다. 오른쪽으로 써야 위아래가 이렇게 똑같은 것끼리 이렇게 맞게 되지. 그죠? 자, 이렇게 맞다 보니까 이 상태에서 뺍니다. 자, 빼게 되면 SN에서 RSN을 빼는 거니까 이거를 SN-RSN은 SN을 끄집어내게 되면 이 앞에가 뭐가 담기겠어요? 1-R이 담기겠죠? 그 다음 우변은 빼면 똑같은 게 똑같은 거니까 없어져. 이거 빼니까 없어진다고. 계속 하다 보니까 여기서 이거 뺀 것도 없어질 거야. 따라서 실질적으로 우변에서 뺀다는 것은 여기 A에서 이걸 빼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우변은 A- 이거. 위에는 A밖에 없으니까 다 죽고 A에서 AR의 N승을 빼는 거나 마찬가지다. 하다 보니까 여기에 A를 꺼낼 수 있지? A를 꺼내게 되면 이게 A 꺼내면서 뭐라고 쓰면 돼? 1-R의 N승 이렇게 쓰면 돼. 그래서 우변이 A를 꺼내면서 1-R의 N승 이런 식이 나오는 거야. 자, 여기까지 과정을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등비수열의 1항에서 n항까지 합 SN을 구하기 위해서 양변에 공비를 곱했다. 평상시에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공식을 유도하는 거예요. 양변 공비를 곱한 다음에 뺀다. 뺐더니 여기까지 나온 거야.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얘야. SN. 이 SN을 알아. 등비수열의 1항에서 n항까지 합 SN을 구해야 돼. 그래서 얘를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양변을 1-R로 나눠줘야 되겠죠. 양변을 이걸 나눠야 이제 이게 나올. 그래서 SN은 양변을 1-R로 나누게 되니까 어때? 우변에가 지금 이게 있는데 A배의 1-R의 N승이 있는데 이거를 1-R로 나눠준 것이 SN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공식. 합이 이렇게 유도가 됐어. 단. 우리가 양변을 뭐로 나누려면 이게 0이 아닐 때 나눌 수 있죠? 양변을 0이 아닌 수로 나눠야 돼. 그럼 0이 아니라는 것은 1-R이 0이 아니다. 그 말은 R이 얼마다? 1이 아니다. 그래서 이 공식은 R이 1이 아닐 때 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R이 1일 때 공식을 별도로 알 필요가 없다 이게야. R이 1일 때는 뭐야? R이 1이면 똑같은 거잖아. 3, 3, 3, 3, 3, 3 또는 뭐 5, 5, 5, 그러니까 그 합을 구하라고 그냥 합하면 되지. 그 초등학교 산수로. 여기에 지금 유도된 공식은 당연히 R이 1이 아닐 텐데 여러분이 이 공식을 갖다 일단은 이제 외우는 것을 저랑 같이 외워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이 외우라면 이렇게 외울 거거든요. SN은 1-R분의 A 괄호 열고 1-R. 그렇게 하면 이게 적응이 안 돼. 적응이 안 되니까 일단 이 공식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두시고요. 이거는 R이 1이 아닐 때야. 그럼 1이 아니란 건 뭐냐? 1이 아니란 건 R이 1보다 커도 좋고 R이 1보다 작아도 좋다. 물론 R이 1보다 작다 보면 R이 음수도 관계가 없어. 음수도 있다. 공비 아까 음수가 나올 수도 있었지? 그런데 이거를 구분해서 공식들이 되어 있는 게 또 전 세계적인 경향이야. 그런데 여러분은 이 공식을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막 가지고 놀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대입하는 게 아니에요. 대입하는 게 아니고 일단 이런 공식이 나왔어. 이건 여러분 믿을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어요. 3분의 2하고 똑같은 거. 분모분자 마이너스 곱하면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2. 얘나 얘나 똑같지. 분모분자 마이너스 곱해도 똑같은 거잖아요. 어떠세요? 그죠? 다시 만약에 5분의 마이너스 1이 있다. 분모분자에 마이너스를 곱해봐. 여기다 마이너스 곱하니까 마이너스 5가 나와. 마이너스 곱하니까 1이 나오지? 얘나 얘나 어때요? 똑같아. 분모분자 마이너스 곱해도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분모분자 마이너스를 곱할 수도 있어. 그러면 분모분자 마이너스 곱해도 결과는 똑같아.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곱하면 마이너스 R이 R이 되고 1이 마이너스 되겠죠? R 마이너스.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곱하니까 위에도 마이너스 곱해야 돼. 위에 마이너스 곱해 여기다 마이너스 곱하면 앞에 A는 그냥 놔두고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곱하니까 이게 마이너스에서 R의 N승 마이너스 1이 돼. 그래서 얘나 답이 똑같다니까 분모분자 마이너스 곱하면 여기에다가 분모분자 마이너스 곱하면 이게 나오는 거고 마이너스 곱하면 이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합은 등비수열의 n항까지 합은
이걸로 구하나 결과는 마찬가지인데 이게 이제 편의상 책 같은 데 보면 이렇게 구분이 돼 있어요. R이 1보다 클 때는 합이 이거고 R이 1보다 작을 때는 합이 이거다 있는데 이거는 무시해도 좋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무 의미가 없는 얘기야. 다만 우리가 습관적으로 혹시 공비가 오면 합을 구할 때 5에서 1을 빼는 게 편하지 1에서 5를 빼면 마이너스 4 나오니까 귀찮잖아. 그래서 그런 거지 답이 다른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특별히 본인 성격이 나쁘지 않은 다음에야 공비가 3이다 그러면 3에서 1을 뺀 게 좋지. 굳이 1에서 3을 빼가지고 마이너스 2분의 1이 좋지가 않다 이거야. 그럼 나는 여기도 또 뭐 마이너스 뭐에 N성이면 복잡하니까 일반적으로 권장하기를 공비가 1보다 클 때는 여기다 쓰고 공비가 1보다 작을 때는 여기다 쓰시오 이런 얘기지 꼭 이게 공비가 1보다 클 때는 이것만 써야 된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결국 이 두 개 똑같죠. 이 두 개를 외우는 방법 지금 당장 외워야 돼. 왜냐면 여러분이 지금 현재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외우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외울 사람 같았으면 우리가 지금 이 개념 특강을 할 필요가 없지. 이미 다 돼 있었을 거니까. 할 사람들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지금 같이 외워야 돼. 등비수의 합은 다음과 같이 구한다. 자, 등비수의 N항까지 합을 구하라. 등비수의 N항까지 합을 구하라. 그럴 때는 맨 처음에 공비를 찾아요. 공비가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그 등비수의 공비. N항까지 합을 구할 때 맨 처음에 공비를 찾아야 된다. 그래서 공비가 R이죠. 공비가 R이면 R-1분의 R-1이라고 쓰거나 또는 1-R분의 1-R이라고 쓴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나 똑같은 거다. 분모분의 마이너스 곱하면 이게 나오고 마이너스 곱하면 이게 나오는 거니까 일단 맨 처음에 해야 될 것이 등비수열의 N항까지 합을 구할 때는 공비를 찾아. 공비가 얼마냐? 그래서 1-R분의 1-R 또는 R-1분의 R-R라고 쓴다. 어때? 이건 할 수 있겠어요? 여기까지 된 다음에 두 번째는 항 개수. 몇 개를 더할 거냐? 그래서 분자로 올라가서 분자 공비에다가 항수승을 해줘요. 지수의 항수를 적어줘. 지수에다가 N항까지 합이니까 N승이라고 쓰는 거야. 만약에 N 플러스 1항까지 합 그러면 N 플러스 1승 쓰면 돼. N-1항까지 합 그러면 N-1승 쓰면 돼. 100항까지 합 100승, 20항까지 합 20승.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N이라고 외우지 말고 분자에 나와 있는 공비에다가 항수승을 해준다. 항개수가 2n개다가 2n승. 2n-1개다. 2n-1승. 분자에 나온 공비에다가 항수승을 해준다. 알겠죠? 여기까지 되겠지? 여기까지 다시 하겠어요. 자, 등비수열의 합을 구할 때는 맨 처음에 공비. 그래서 R-1분의 R-1 또는 1-1라고 쓴다. 두 번째 어떻게 해요? 분자에서 공비를 찾은 다음에 분자 공비에다가 항수승을 해준다. 무슨 얘기겠어요? 마지막! 첫 번장을 곱하면 돼. 이게 아까 공식인데 우리가 보통 곱할 때 초등학교 때도 공부했지만 곱한다는 건 분자에 곱하게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첫 번장을 곱한다는 것이 첫 번장이 A라면 이렇게 그냥 편의상 쓸 뿐이에요. 꼭 첫 번장을 먼저 쓰라는 게 아니라 맨 나중에 첫 번장 곱한다. 그런데 등비수열 문제 중에서 절반은 첫 번장이 1이야. 1이면 곱하나만 안 하겠지? 안 곱해도 그냥 결과가 나올 거라. 그래서 등비수열의 합은 이와 같은 식으로 N항까지 합을 구한다. 역시 방심하면 또 안 돼. 이걸 다시 배우겠어요. 자, 여러분들 이제 한번 서술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등비수열의 N항까지 합을 구하려면 맨 처음에 뭘 찾아야 돼요? 공비. 공비가 만약에 뭐 3이다. 공비가 3이면 R-1분의 R- 이렇게 쓴다. 그 다음 어떻게 돼 있어? 분자에 나온 공비에다가 항수승. 100항까지 합이다. 100승. N항까지 합이다. N승. 2N항까지 합이다. 2N승이라고 쓴다, 이게. 여기에 항수승. N항까지 하면 N승. 그 다음에 이 전체다 뭘 곱한다? 첫 번장. 첫 번장 곱한다는 것은 분수니까 분자에 곱하면 되겠지? 첫 번장이 2가 된다.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2 쓰면 돼. 그럼 이게 N항까지 합이 나오는 거야. 분모가 2가 됐네? 약분해서 답은 최종적으로 3의 N승 마이너스 이렇게 쓰면 그게 등비수열의 합이야. 어때 되겠어요? 그러나 역시 여러분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한번 제가 합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보세요.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잘 보세요. 이게 무슨 수열인가? 등비수열이야.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등비수열. 유명한 등비수열인데 이건 첫 번장이 A. 첫 번장이 A가 얼마야? 1이지, 1. 첫 번장이 1. 그 다음 뭘 곱했어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00이 나왔지? 여기다 마이너스 1 곱하면 이게 나오잖아. 마이너스 1 또 이게 나오지. 그러니까 공비는 얼마가 돼? 마이너스 1. 첫 번장이 1이 되고 공비가 마이너스 1인 등비수열인데 이 수열에 N항까지 합을 구하라 이거야. 이게 차라리 100항까지 합을 구하라면 필요가 없어. 그냥 하면 돼. 왜? 이거 만약에 100항까지 합을 구하라면 두 개씩 더해서 0이 나오잖아. 두 개씩 더해서 0이 나니까 100항까지 합 구하라면 얼마야? 0 이러면 되겠지. 만약에 51항까지 합을 구하라.
51항까지 합 S 51을 구하라 그러면 두 개씩 더해서 0 나가니까 50번 짝까지는 0이야. 그럼 51번 짝만 하나 달랑 남을 거야. 그럼 그 다음에 1이 나올 거니까 1 이렇게 쓰면 돼. 그러나 n항까지 합을 구하랬을 때는 이게 n이 짝수인지 홀수인지 알 수가 없잖아. 현재 지금 이런 경우에 보니까 n이 짝수면, 항수가 짝수면 합해서 0이구나. 항이 홀수면 1이구나. 여기까지는 되겠어. 그런데 이걸 n에 대해서 양음을 짝수 홀수를 얘기하지 않고 그냥 n항까지 합 sn 구하라. 그러면 아까 등비수열의 합을 구하는 공식을 잘 외우고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자, 공비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야.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특별히 까칠하지 않으면 1-r분의 1-r을 쓰는 게 좋겠어. r-1분의 r-를 쓰든지 아니면 어떻게 돼? 1-r면 1-r인데 여기는 공비가 마이너스 1이니까 1-r이 나올 것 같아. 그러면 1-r분의 1-r. n항까지 합을 구하는 거야. 그 다음 분자 공비에다가 어떻게 준다? 항수승. n항까지 합이니까 몇 승 해줘요? n승. 이렇게. 이 전체다 뭘 곱해? 첫 번째. 첫 번째이 얼마야? 1. 1은 곱하나만 하지? 그러니까 이 자체가 바로 n항까지 합 sn이 나온 거야. 얘를 정리는 해봐야 되겠지. 1에서 마이너스니까 분모가 얼마 되겠어요? 2. 이렇게 되겠지. 2. 무슨 얘기죠? 결국은 1 마이너스 n승을 2로 나눈다.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고 또는 얘를 갖다 정리해서 나눈다는 건 곱한 거기 때문에 1 마이너스 1의 n승, 이 분자에 와 있는 거, 이 전체 다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sn을 표현하기도 해요. 근데 이 자체가 억지로 대입할 필요가 없는데 공비 알면 그냥 나오는 거 아니에요? 등비수열 합을 구할 때는 일단 맨 처음에 공비가 얼마인가? 그 다음 공비가 나오고 나면 그 다음에 뭘 찾아요? 항개수. 알겠죠? 항수.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첫 번째 항을 구한다.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하고 같이 이런 걸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자, 여기 보세요. 만약에 0.9 플러스 0.09 플러스 0.009 플러스 0.0009 이렇게 나가는데 우선 이 플러스를 하지 말고요. 이렇게 나가는데 이런 수열의 n항까지 합을 구하라. 알겠죠? 0.9, 0.09, 0.009, 0.0009 하나 더 있어야 돼. 여기 0.0009 이거에 n항까지 합을 구하라. 이렇게 나가고 있다. n항까지 합. 그럼 잘 봐. 지금 여기다 뭘 곱해서 이게 나온 것 같아요? 10분의 1을 곱했지? 0.1. 그러니까 공비가 0.1이래요. 알겠어요? 첫 번째 항이 얼마입니까? 첫 번째 항은 0.9죠. n항까지 합을 구하라. 등비수열을 이루고 있죠. 여기다 0.1 곱하면 이게 나오고 0.1 곱하면 이게 0.1 곱하면 이게 나오니까 공비가 0.1인 등비수열이다. 합 1-r분의 1-r. 분자에 나온 공비에다가 항수승. n항까지 하니까 n승 이렇게 하면 전체에다가 첫 번째 항 곱하니까 첫 번째 0.9니까 0.9 이렇게 쓰면 돼. 그런데 1에서 0.1을 뺀 건 얼마입니까 이게? 0.9가 나오지? 그러니까 분모분자 약분이 되죠. 약분 다 되다 보니까 결국 이런 수열은 n항까지 합이 이렇게 표현되는 거야. 응? 그럼 봐. 1-0.1의 n승이야. 0.1의 n승. 0.1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 10분의 1이라고 그러지? 10분의 1의 n승. 자, 이렇게 쓸 수도 있어. 그러면 현재 이거를 쭉 n개를 더한 거, n개를 갖다가 n개를 더한 n항까지 합 sn이 1-10분의 1의 n승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 이게 보면요. 이걸 쭉 더하잖아요. 더하면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걸 쭉 더하면 우리가 초등학교 때 보면 순환소수라는 게 있지. 순환소수. 0.9에다가 또 0.09를 더하면 여기 9가 들어가고 0.06은 9가 들어가고 9. 이렇게 쭉 나가는 게 이게 n개가 됐을 때 이게 n개가 됐을 때 값은 이렇게 나온다 이런 얘기야. 그런데 순환소수 같은 건 어때 이게? 끝없이 계속 되지. 끝없이 되니까 우리가 수열 다음 단원인 수열의 극한에 가면 이렇게 끝없이 간다는 건 이 n이 어때? n항까지만 합한 게 아니라 끝없이 더하겠다는 얘기야. n이 한없이 커지는 거야. 그럼 이 과정을 봐. 이걸 보면 n이 한없이 커지면 어떻게 되겠나? 우리 지수함수에서 봤잖아. 밑이 0과 1 사이에 있지. 그러니까 이 n이 크면 클수록 2, 3, 4쭉 되면 이게 뭐 10분의 1, 100분의 1, 1000분의 1, 뭐 나중에 억분의 1, 뭐 무지무지 큰 수분의 1. 무지무지 큰 수분의 1이면 거의 0이나 마찬가지가 되잖아. 거의 0이나 마찬가지니까 1에서 거의 0이나 마찬가지 수를 빼니까 이건 결국 뭐에 가까워지겠어요? 1에 가까워져. 그래서 여러분 초등학교 때 이런 사연 때문에 지금 0.999999 이렇게 나가는 것은 등비수열 합공식을 써보니까 아까 얼마가 나왔는데 만약 끝없이 간다면 n이 한없이 커지게 된다. 그럼 이 값은 1에 가까워진다 이런 얘기고 그걸 초등학교 때 0.9999 이렇게 나가는 순환소수를 0.9에다가 점 도트를 찍었던 거고 이때 우리가 이걸 분수로 바꿀 때 어떻게 했냐면
점 개수만큼 구를 써주고 점 뗀 거를 분자에 쓴다. 그래서 약분해서 이건 1이다. 이렇게 초등학교 때 공부를 했던 거예요. 이것도 좀 보면 알겠지만 등비시열에서 우리가 유도해서 가지고 올 수 있다. 무슨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등비시열의 합공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쭉 봤는데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 등비시열의 합공식을 R이 1보다 클 때는 R-1분의 A 괄호 안에 R에 이렇게 가지 말고요. 거기 대입하는 게 아니라 공비가 딱 나오면 공비 가지고 그냥 이거 우선 R-1분의 R-1 또는 1-R은 1-R을 쓴다. 분자에 나온 공비에다가 항수을 써준다. 알겠죠? 분자에 나온 공비에다가 항수을 쓴다. 그 다음에 그 전체 뭘 곱한다? 첫 번째 항을 곱한다. 이런 성질들을 기억해 둔다. 무슨 얘기겠습니까? 자, 그런데요. 등비시열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질이 있어요. 아까 등차수열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했나? 혹시 기억나세요? 등차수열은 이렇게 더하나, 이렇게 더하나, 이렇게 더한 게 다 어때요? 같았어요. 등비시열은 첫 번째 항이 A면 두 번째 항이 AR, 여기도 공비 곱하면 이게 되겠죠? 또 공비 곱하면 AR 제곱, 또 공비 곱하면 AR 3승, 공비 곱하면 AR의 4승, 이런 식이 돼요. 또 하나 AR의 5승까지. 그럼 AR의 5승이면 몇 번째 항이야? 6번째 항이야, 이거. 앞에서부터 안 세봐도. 왜냐면, 첫 번째 항에다 공비를 5번 곱하면 6번째 항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런데, 등비시열은 이렇게 계속해서 공비를 곱해가잖아. 거꾸로 가면 공비를 나눠가. 이걸 공비로 나누면 이게. R로 나누면 이거. R로 나누면 이렇게 돼. 그래서, 등비시열은 계속 공비를 곱해간다. 거꾸로 가면 공비를 나눠간다. 그러다 보니까, 등비시열도 등차수열처럼 이런 성질이 하나 있어요. 등차수열과 마찬가지로, 맨 첫 번째 항과 맨 끝에 항을 곱한 거나, 두 번째 항에다 끝에서 두 번째 항을 곱한 게 같다. 자, 이렇게 곱한 거나 이렇게 곱한 게 같아. 왜냐면, 얘 대신에 얘를 곱하면 R이 하나 늘었는데, 얘 대신에 얘를 곱하니까 R이 하나 어떻게 됐어? 줄었어. 곱해놓고 나면 R 개수는 똑같은 거야. 그래서 등비시열은 맨 첫 번째 항과 맨 끝에 항을 곱한 거나, 두 번째 항에다 끝에서 두 번째 항을 곱한 거나, 세 번째 항에다가 끝에 세 번째 항을 곱한 건 같아. 얘 대신에 얘를 곱하면 R이 하나 늘었지만, 얘 대신에 얘를 곱하니까 R이 하나 줄어서 곱해놓고 나면 마찬가지라는 얘기야. 그럼 혹시 누가 여러분한테요, 이 6개를 모두 곱하라. 우리 좀 전에 등비시열이 합은 했는데, 등비시열이 모두 곱하라. 그러면 이걸 일일이 노가다로 곱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어떻게 하면 되겠어? 그 등비시열의 맨 첫 번째 항과 맨 끝에 항만 알면, 그 2개 곱한 거나, 이 2개 곱한 거나, 이 2개 곱한 건 똑같아. 그러니까, 이 2개 곱한 걸 X라고 하면, 이 2개 곱한 것도 X가 되고, 이 2개 곱한 것도 X가 되니까, 이걸 모두 곱한 건 X의 세제곱하고 똑같은 거야. X를 3번 곱하면 될 거 아니야. 그때 X 값은 맨 첫 번째 항과 맨 끝에 항을 곱하면 되겠죠. 그런데, 항이 홀수계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자, 항이 홀수계일 때. 이때도, 잘 보세요. 항이 홀수계가 되면 우리가 이런 성질을 볼 수 있는데, 맨 첫 번째 항에다 맨 끝에 항을 곱한 거나, X면, 두 번째 항과 끝에 두 번째 항을 곱한 것도 X다. 왜? 이렇게 곱한 거하고 이렇게 곱한 거 같은 이유가 R이 하나 늘었지만 여기 R이 하나 줄었어. 마찬가지야. 근데 항이 홀수계다 보니까 중항에가 항이 하나밖에 안 남았어. 근데 등차수를 좀 잘 생각하면 될 텐데 이런 경우는 이렇게 곱한 거나 이렇게 곱한 거나 이렇게 곱한 게 같다. 그 말은 이거를 2번 곱한 거니까 제곱한 거나 같다. 이렇게. 왜? 이걸 제곱한다는 거 이걸 2번 곱한다는 거야. 봐. 이렇게 곱한 거나 이걸 제곱한 게 같은 이유가 얘 대신에 얘를 곱하면 R이 하나 늘었지만 얘 대신에 얘를 곱하니까 R이 하나 줄었어. 마찬가지야. 그러면 우리가 이런 과정이 있구나 하다 보니 최종적으로 이런 얘기를 볼 수 있는데 만약에 세수 A, B, C가 등비수열을 이룬다. 세수 A, B, C가 등비수열을 이룬다 이랬을 때는 이렇게 곱한 거나 이걸 몇 번 곱한 거나 2번 곱한 거나 같다. 어때? 무슨 알겠어요? 그러니까 세수 A, B, C가 등비수열을 이룬다 했을 때는 이렇게 곱한 거나 이렇게 곱한 게 같다. 그 말은 이게 제곱이 되겠지? 그래서 여기 A에다가 C를 곱한 거나 B를 2번 곱한 거나 같다. 그래서 B의 제곱은 AC다 이런 관계식 나오는데 B제곱은 AC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야. 세수가 등비수열을 이룬다. 그러면 이렇게 곱한 거나 이걸 제곱한 것 같다. 자, 그때 B의 이름이 있어. 이 B의 이름은 뭐냐? 등비수열을 이루는 세수 중에서 등비수열을 이루는 세수 중에서 가운데 오는 항이라 해서 이걸 우리는 등비중항이다 이렇게 얘기해. 무슨 항이죠? 등비수열을 이루는 세수 중에서 가운데 등비중항. 그런데 세수가 등비수열을 이룰 때는 무슨 성질을 만족하느냐? 이 가운데 오는 항을 갖다가 제곱한 것은 이 2개를 곱한 것 어떻다? 같다. 이게 성립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되겠어요? 근데요, 이거를 알고 있는 학생은 전국 고등학생의 80% 넘어. 그럼 이게 다 맞아야 되는데 역시 난센스야. 이래서 방심하니까 안 되는 거야. 정신 바짝 차리고 잘 들어야 됩니다, 지금도. 자, 그러면은 이 앞에 우리가 등차수열 공부했는데 등차수열에서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느냐?
만약에 A, B, C라는 게 등차 수열을 이룬다. 그러면 이제 이게 어때?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 중에 가운데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게 등차, 중항 이렇게 되겠지? 그때 등차 수열을 이룬다면 뭐가 성립하겠어? 등차 수열은 이렇게 더한 거나 이걸 두 번 더한 거나 같다 그랬어. 그러면 결국 이렇게 더한 거나 이걸 두 번 더한 것 같으니까 여기서 가운데 두 배 준 것은 양쪽 두 개를 더한 것 같다. 등비수를 이룬다. 가운데 거를 제곱해 준 것은 양쪽 두 개를 곱한 것 같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이거를 보통 유도로 할 때는 이렇게도 합니다. 지금 방금 제가 설명했는데 이거를 이렇게 해도 교과서에서는 유도가 돼요. 만약에 A, B, C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 그랬을 때는 A, B, C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 했을 때는 공차는 어떤 x가 앞항을 뺀 거라 그랬지? 그러니까 B에서 A를 뺀 거나 C에서 B를 뺀 것이 같다. 이렇게 유도해. 등차수는 공차 같으니까. 공차는 어떤 x가 앞항을 뺀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걸 뺀 거나 여기서 이걸 뺀 거 같다. B에서 A를 뺀 것도 공차. C에서 B를 뺀 것도 공차 같다. 그럼 이런 상태에서 이 마이너스 B가 있으니까 이항하면 2B가 되고 마이너스 A가 넘으니까 A 플러스. 이렇게 무리하게 유도할 필요는 없어. 그냥 세수가 등차수를 이룬다. 가운데 두 배 한 것은 양쪽 두 개를 더한 거와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번에 A, B, C가 등비수열을 이룬다. 세수가 등비수열을 이룬다. 이랬을 때는 이때는요. 공비가 같다는 성질을 이용하는데 공비는 어떤 항을 그 앞항으로 나눈 거예요. 그냥 우리가 여기다 공비를 곱해서 이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이걸로 나눈 게 공비야. 어떤 항을 그 앞항으로 나눈 게 공비다. 그러면 B를 A로 나눠도 공비, C를 B로 나눠도 공비지. 등비수열은. C를 B로 나눠도 공비야. 공비는 어때? 당연히 같은 거지. 등비수열은 공비라는 같은 값을 계속 곱해간다 그랬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걸 가지고 공비를 구하면 여기서 나누고 이걸 가지고 공비하면 이걸 나누는데 그거는 어떻다? 같다. 하다 보니까 초등학교 시절처럼 이렇게 곱한 게 어떻다? 같다. 그러면 B의 제곱은 이 두 개 곱하니까 AC와 같다. 이게 그런 얘기 아니야. 가운데 거를 제곱해 준 것은 양쪽 두 개를 곱한 거 어떻다? 같다. 그래서 세수가 등비수열을 이룬다. 자, 여기까지 잘 보세요. 여러분, 내가 한 예를 드리겠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밥을 해본 경험이 별로 없을 텐데요. 밥하는데 예를 들어서 시간이 뭐 어떤 경우에 한 40분이 걸린다고 해봐요. 40분이 걸리는데, 만약에 35분 만에 밥하는 걸 중단하고 먹어보세요. 그러면 이 밥 안에가 뼈가 씹혀요. 그러니까 조금 부족하지만 그건 결국은 안 돼. 우리가 밥이라고 하지 않아. 그러니까 지금 방금 여기까지 제가 설명한 거를 딱 듣고요. 보니까 아는 거야. 아는 거니까 그냥 잠깐 내가 뭐 이렇게 뭐 다른 일을 하고 이건 마무리 이러면 안 된다니까. 그럼 맨날 그 성적밖에 안 돼요. 무슨 얘기죠? 여러분 나중에 이제 언젠가 직장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직장 다니는데 월급을 갖다가 뭐 얼마를 받는다. 근데 월급이 갑자기 한 10배로 튀면 굉장히 해피하겠죠. 10배가 아니라 20배라도 튀려면 이 마무리를 잘 봐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맨날 그 수준에서 머무르는 가장 큰 이유가 마지막에서 방심을 해서 그래요. 그리고 남들이 다 알고 있는 걸 아는 것 갖고는 안 된다니까. 그건 차별화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지막까지 설명을 잘 들어야 한다고 제가 지난주 같은 경우도 프로하고 아마추어 설명을 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봐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 다시 A, B, C가 등비수열을 이룬다. A, B, C 세수가 등비수를 이룬다 했을 때는 아까 어떤 게 성립한다 그랬어요? 이 가운데를 제곱한 것은 이 두 개를 어떤다? 곱한 것 같다. 그래서 여기서 B의 제곱 이퀄 AC. 가운데를 제곱한 것은 B의 제곱은 AC라기보다 가운데 거를 제곱한 것은 이 두 개를 곱한 것 같다. 같다. 이 등비수열이 세수가 등비수열이면 이렇다. 여기까지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풀리는 문제는 98%예요. 교묘하다. 교묘해. 그러니까 이걸 알고 가지고 이거 하면 되죠. 뭐 세수 ABC 등비수열 이게 제곱 두 개 곱하 이렇게 해서 풀리는 문제가 98%라니까. 그러니까 운이 나쁘면 그간에 이상이 없었으면 운이 좋은 거고 운이 나쁘면 이걸로 안 풀리는 2%짜리에 걸리는 거야. 2%짜리는 세수 ABC가 등비수를 이룬다 하더라도 가운데 거 제곱은 두 개 곱한 거 같다 이렇게 했을 때 문제가 안 풀려요. 여기에서 유도한 이 과정을 보면 여기에 문자가 A, B, C라는 세 개가 있죠. 근데 이 식에서도 문자 개수가 안 줄어들어. B의 제곱은 AC. 문자 개수가 그대로 3개야. 그런데 문자 개수, 우리가 수학 문제 푼다는 게 뭔가 하면요. 문자 개수를 줄여가는 거예요. 우선 심플하게 얘기하면 중학교 때 공부했던 연립방식 같은 거 생각해봐. 연립방식제가 가감법이니 대입법이니 등치법 이런 이름들도 알 필요 없는 그런 연립방식 푸는 방법도 있는데 그 방법을 푼다는 건 결국 문자 개수를 줄여가는 거거든. 그래서 X하고 Y간 방식이 있으면 Y를 소고시키고 X만을 해서 문자 개수를 줄여서 값을 구하는 거야.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봐. 많은 수학 문제들이 A값을 구하시오. 쭉 풀다가 X값을 구하시오. 한 문자의 값을 구하라는 얘기야. 그런데 조건들은 문자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아주 기본적인 사항이 뭔가 하면은 수학에서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미지수 개수만큼 조건식이 나와야 돼. 그러니까 만약에 A, B, C 값을 구하려면 원칙은 A, B, C라는 미지수가 3개잖아요. 그러면 조건식이 3개가 나와야 값을 구할 수 있는 거야. 만약에 조건식이 부족할 때는 값은 못 구해. B는 구할 수 있어. 그런데 일단 값은 못 구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딱 보니까 문제가 미지수 A, B, C를 가지고 있는데 이 세수가 등비수를 이룬다. 그러면 가운데 거를 제곱한 것은 양쪽 두 개로 곱한 것 같다. 여기 미지수 개수가 줄어들지 않았는데 이렇게 한번 풀어봐. 왜냐면 그래도 이게 98%라며. 그러니까 일단은 세수가 등비수를 이룬다 그랬을 때는 가운데 거를 제곱한 것은 두 개로 곱한 것 같다로 풀어보는데 만약에 안 되죠. 안 되면 바로 다음 방법을 쓰는데 나머지 2%는 두 번장과 세 번장을 첫 번장과 공비로 표현한다. ABC가 등비수를 이룬다. 그럼 두 번장 B는 AR로 바꿔줘. 왜? 등비수는 계속 공비를 곱해가는 거니까 여기다 공비를 곱한 AR이다. 세 번장 C는 AR의 제곱이다. 이렇게 바꿔줘. 그러면은 A, B, C를 갖다가 이렇게 바꿔주게 되면 문자가 두 개로 줄었어요. 세 항이 세 문자 A, B, C로 표현되는 게 아니라 세 항이 A와 R이라는 두 문자로 표현되는 거야. 동시에 각 항이 모두 A를 품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방정식에다가 대입을 한다면 여기 있는 항에다가 A, B, C 대신에 A, AR, AR 제곱을 대입해봐 이런데 대입하게 되면 각 항이 전부 A를 포함하고 있어. 그러니까 양변을 뭐로 나눌 수 있겠어요? A로 약분할 수 있어. A로 약분하면 결국 이게 R에 관한 식이 나오는 거야. R에 관한 식이 나오니까 무슨 값을 구할 수 있어요? R값을 구할 수 있어. R값을 구했다는 것은 B도 A로 표현할 수 있고 R값을 하니까 C도 A로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A, B, C라는 세 문자가 A로 통일돼서 A값을 구하게 되는 거야. 되겠어요? 또는 방정식에만 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이런 거 했었는데 우리가 Y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2차 함수가 있다. 2차 함수가 있다면 얘는 X조에서 A가 양수면 이렇게 되고 음수면 이렇게 되지만 공통적으로 꼭지점의 X좌표를 구할 때는 마이너스 2A분의 B 꼭지점 X좌표는 마이너스 2A분의 B로 구한다 그랬잖아요. 이런 경우도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어차피 A는 A인데 B를 AR로 바꿔준다면 이게 B를 AR로 바꾸면 A가 약분되기 때문에 꼭지점 X좌표가 R이라는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런 원리들입니다. 지금 얘기가. 무슨 얘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그 세수가 등비수를 이룬다 했을 때는 조심하라. 뭘 조심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일단은 가운데 거를 제곱한 것은 양쪽 두 개를 곱한 것 같다. 그걸 쓰는데 그게 만약 안 되면 여의치 않으면 공비를 하나 정해요. 공비를 R 또는 뭐 X 이렇게 정해가지고 첫 번장에다가 공비를 곱한 걸로 표현하다 보면 변수 두 개로 그 항들을 다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점을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등비수열은 아까 곱에 대해서도 제가 잠깐 힌트를 얘기를 드렸고 등비수열 우리 합도 외웠어요. 아까 합공식 아시죠? 1-R분의 1-R 또는 R-1분의 R-1 분자에 나온 공비에다 같은다 항수승을 해준다. 전체 뭘 곱한다? 첫 번장을 곱한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형태로 해가지고 우리가 합을 구했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방금 등차 등비 같이 어울려서 세수가 등차수를 이룬다. 그러면 가운데에다 두 배 한 것은 두 번 더 했다는 얘기지. 두 배 한 건 양쪽 두 개를 더한 거와 같다고 성립하고 또 세수가 등비수를 이룬다 했을 때는 가운데를 제곱한 거 두 번 곱한 거죠. 가운데를 제곱한 건 양쪽 두 개를 곱한 거와 같다. 그러나 등비수열의 경우는 그게 안 되는 문제도 있다 이거예요. 그 안 되는 문제가 함수나 방정식하고 연계된 문제가 안 돼요. 그랬을 때는 여러분이 꼭 잊지 말고 두 번장과 세 번장을 첫 번장과 공비로 표현을 해서 대입을 하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등비수열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독특한 성격이 하나 있는데 마지막으로 그걸 보겠어요. 등비수열은 다음과 같은 성질이 있는데요. 만약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등비수열 AN이 있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적겠어요. 자, 등비수열 AN이 있다. 그럼 얘는 만약 첫 번장이 A가 되고 공비가 R이라면 A, 그 다음에 AR, 그 다음에 AR 제곱, 그 다음에 AR 3승, 그 다음에 AR 4승 이렇게 나갈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걸 딱 보고 뭐라고 그래? 이거는 첫 번장이 A가 되고 공비가 R, 첫 번장이 A가 되고 공비가 R인 그런 등비수열이구나 이렇게 아시겠죠? 자, 첫 번장에 A가 되고 공비가 R인 등비수열이 있는데 등비수열의 아주 고유한 성질 이거를 각각 제곱해 보겠어요. 응?
그럼 제곱하면, 이거 제곱하면 A제곱. 이거 제곱하면 A제곱 R제곱. 이거 제곱하면 A제곱 R4승. 이거 제곱하면 A제곱 R6승이 돼. 우리가 이런 것들은 표시 안 되면 각 항을 전부 제곱한 거니까 AN의 제곱을 일반항으로 하는 수열 이런 뜻이 돼요. 각 항을 제곱한 거를 A1제곱, A2제곱, A3제곱 이거 제곱한 거를 근데 이와 같이 등비수열은 각 항을 제곱을 해도 등비수열이 돼. 이게 보면 등비수열이야. A제곱 있죠? A제곱 R제곱 여기다 뭘 곱했어요? R제곱 곱했지. 여기다가 R제곱을 곱하면 이게 나오죠. 여기다가 R제곱 곱하니까 이게 나와. 그래서 각 항을 제곱해도 등비수열이 되는데 첫 번째 항은 원래 등비수열의 첫 번째 항이 A면 각항을 제곱했을 때는 첫 번째 항이 A제곱이 되고 각항을 제곱하면 공비도 R제곱이 돼. 제곱만 되는 게 아니야. 세제곱에도 마찬가지겠지. 만약에 각항을 세제곱하라. 세제곱하면 3승하면 AN의 3승. 각항을 3승한 것들. 그러니까 A1의 3승, A2의 3승, A3의 3승 이렇게 나와. 그럼 이거 3승하면 A 3승이 나와. 이거 3승해봐. AR을 3승하니까 A 3승, R 3승이 돼. 이거 3승하면 A 3승, R 제곱의 3승이니까 R 6승. 이렇게 되겠지. 하다 보니까 이거 보니까 역시 등비수열이 돼. 첫 번째 항이 뭐가 되고요? A 3승이 돼. 공비는 뭐가 되나 보세요. R 3승. 여기다 R 3승 곱해서 이게 나왔죠? R 3승 곱해서 이게 나왔지? 그래서 공비는 R 3승. 여기까지만 하면 여러분 얘기하면 알겠지만 다 마찬가지. 그래서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야. 등비수열은 각 항을 거듭제곱해도 등비수열이라는 걸 미리 알아두라 이거야. 등비수열은 각 항을 거듭제곱해도 등비수열이 된다. 그리고 어떤 일관성이 있게 첫 번째 항 A고 공비가 R입니다. 각 항을 제곱하면 첫 번째 항이 A제곱, 공비가 R제곱인 등비수열이 되고 각항을 세제곱하면 첫 번째 항은 A3승, 그 다음 공비는 R3승인 등비수열이 되고 여러분 일반화시키면 우리가 각항을 갖다가 N제곱 했을 때 각항을 N제곱 했을 때 역시 등비수열. 등비수열은 각항을 N제곱해도 등비수열이야. 그때 첫 번째 항은 A의 N제곱이 되고 공비는 R의 N제곱이 된다. 게다가 역수를 취해도. 왜냐하면 여러분 이제 우리 지수에서 공부했잖아요. 어떤 수에 역수 취한다는 말을 갖다가 어떻게 이렇게도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이너스 1승이야. 어떤 의미에서 그죠? 이것까지도. 그러면 지금 역수를 취해봐. 이거 우리가 역수 취하면 일반항이 AN이나 AN분의 1 이런 수열이 되겠지. 왜냐하면 이게 역수 취하면 A분의 1, 역수 취하면 AR분의 1, 역수 취하면 AR 제곱분의 1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랬을 때 보면 우리가 이런 것들의 일반항은 각항을 전부 역수를 취한 거를 수열로 항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수열의 n번장은 AN분의 1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런데 각항을 역수를 취해도 역시 이거 등비수열입니다. 보세요. 첫 번째 항 A분의 1이고요. 공비는 여기다가 R분의 1 곱하니까 이게 나와. 또 R분의 1 곱하면 이게 나오지. 그래서 공비는 얼마 되고? R분의. 그러니까 각항을 역수를 취하게 되면 역시 등비수열인데 첫 번째 항도 역수, 공비도 얼마? 역수인 등비수열이 된다. 자, 여기까지 돼 있으면 여러분들 여기에서 이제 다음 사항들을 공부할 수 있어요. 자, 잘 보세요. 이번에는요. 여기 마지막으로 하나 하고 이제 끝내겠습니다. 자, 등비수열 AN이 있다. 등비수열 AN이 있다. 얘는 첫 항이 3이 되고 공비가 2가 되는 첫 번째 항이 3이고 공비가 2인 그런 등비수열이 있다 이런 얘기야. 되겠어요? 그랬을 때 만약에 A1의 제곱 플러스 A2의 제곱 플러스 A3의 제곱 플러스 쭉 해서 A10의 제곱을 계산하시오. 이걸 한번 해보자. 그럼 보면 이게 지금 뭔가 하면요. 수열 AN은 그 말은 이게 A1, A2, A3 이렇게 나가는 것은 첫 번째 항이 3이고 공비가 2인 등비수열을 이룬다 이런 조건이 주어지고요. 문제에서는 그 등비수열을 각각 제곱해서 10개를 더한 거에 합을 구하라는 얘기야. 근데 조금 전 얘기 우리가 일일이 따져보지 않더라도 미리 알고 있으니까 이게 원래 등비수열인데 각항을 제곱하든 3승하든 4승하든 역시 등비수열이니까 우리가 이 10개 항의 합을 구할 때는 등비수열 합공식을 이용해야 되겠지. 그 등비수열 합공식을 알아서 역시 이것도 이 자체도 제곱한 자체도 등비수열을 이루는 거니까 등비수열 합을 이용하는데 항은 몇 개야? 10개지. A10의 제곱까지니까. 그럼 우리가 등비수열 합을 구하려면 맨 처음에 공비 찾아야 되는데 원래 등비수열의 공비가 2야. 각항을 제곱했으니까 공비는 얼마 되겠어? 4. 되겠죠? 공비도 제곱이 되니까. 공비가 4면 R-1분의 R-1. 되겠죠? 우리 아까 공비 했잖아요. 공비가 2니까 원래 등비수열이 각항을 제곱하면 공비가 4가 되지. 2의 제곱이니까 공비가 4니까 R-1은 R-1. 그 다음에
분자에 나온 공배에다가는 함수승인데 이거는 1항에서 몇 항까지? 10항까지 합이니까 여기에 10승. 되겠죠? 이 전체 다 곱하기 뭐예요? 첫 번째 항. 근데 첫 번째 항은 원래 첫 번째 항은 얼마였어요? 3. 그러면 각항을 제곱했으니까 첫 번째 항은 얼마 되겠어요? 9. 그래서 여기에 9를 씁니다. 하다 보니까 4에서 1을 빼면 3이니까 3하고 9를 약분하니까 3만 남아. 최종적인 답은 3을 꺼내면서 4의 10승 마이너스 1. 혹은 4를 2의 제곱으로 바꿔서 이 4를 2의 제곱으로 바꾸면 제곱하고 10을 곱하니까 지수끼리 곱해서 2의 20승 마이너스 1. 이런 결과. 어때 무슨 알겠습니까? 이거를 지금 제가 자연스럽게 지금 했는데 이 자체를 만약에 쓸데없이 확대해 나가면 문제가 복잡해지는 거야. 딱 보고 아 이거 어떻게 돌아가는 거구나 눈치를 챌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여기까지 해서 일단 등비수열에 대한 기본 개념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